미래통합당의 관악갑 후보자, 그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정당 추천 후보자 그 사람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관악갑은 무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향이 단단히 바뀌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이 관악갑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하나 놓치는 겁니다. 시합도 못 해보고 출전 포기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일이 생겨버렸죠. 결국 사람 하나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됐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후보자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관악갑의 후보자, 그가 누구인가? 그는 김대호 후보자입니다. 김대호 씨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소장으로 현재 56세. 그러니까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어떤 곳인가? 대략 그 성향을 알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아주 색이 진한 좌파다,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사회디자인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아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 연구소, 특히 그 김대호 씨,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러니 김대호 씨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는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김대호 후보자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4월 6일 그는 세대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대, 우리 국민을 연령대로 구분을 해서 그 연령대에 속하는 국민을 하나로 싸잡아서 비난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이것은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없고 거대한 무지와 착각에 빠져 있다. 선거에 나온 선거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망하자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사람이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와서 이런 소리를 했다면 미래통합당 선거를 망치자고 나온 그런 프락치냐,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40 세대가 기존의 발전 동력을 무참히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56세 김대호 씨 세대, 자기들 그룹, 그들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지. 왜 멀쩡한 3040 세대에게 발전 동력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3040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친문 좌파, 그 중에서도 문재인 씨를 중심으로 한 지금으로서는 그들이 기득권 세력이죠. 그 기득권 세력, 소위 권력 있고 그리고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한 것이지, 그것을 어째서 30, 40 세대에게 책임을 씌우는가. 김대호 후보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즉 그런 것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물이 반 컵이나 있다 그러는데 30, 40 세대는 물이 반 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참 이상하죠. 30, 40 세대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째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서 이런 인식을 하게 됐겠죠. 그는 30, 40 세대를 친문좌파 아니면은 모조리 좌파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일까? 혹시 좌파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거 일단은 틀렸다. 아마 틀렸다는 쪽이 옳은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김대호 후보자는 이분들의 기준은, 그러니까 30, 40 세대의 기준은 일본이나 유럽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별로 분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좌파들이 글을 쓰는, 말을 하는 습성을 좀 안다면 가장 분노해야 할 부분은 여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결국 30, 40 세대는 시대착오적인 인간들이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현실 감각도 없는 자들이다. 좀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막말을 한 것이다. 그 본뜻은 이렇게 봅니다. 매일경제에서는 그러면은 김대호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어째서 큰 사고를 저지른 것이냐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김대호 후보자가 출마하는 관악 갑 지역은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40% 이상이 2030 청년 세대들이다. 그러니 2030이나 3040이나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 나갔다, 이렇게 국가의 성장 동력을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다, 개념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세대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은 선거철에는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과거에 정동영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씨가 세대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아주 전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던 그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때 이랬던 것이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60대 70대는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매일경제는 그 일로 해서 장년층, 노년층 유권자들이 분개했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장년층, 노년층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런 말을 하는 정치인은 영원히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김대우 후보자가 결국은 미래통합당의 그 전체 선거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 그것이 분명하죠. 미래통합당 선대위는 4월 6일에 이러한 김대우 후보자에게 엄중 경고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그는 김대우 후보자가 세대 비하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이건 그 후보자 본인의 성격상의 문제다. 사실 상당히 그 심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엄하게 단속을 시키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것이 4월 6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김대우 후보자 자신도 페이스북에 사죄의 글도 올리고 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미래통합당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김대우 후보자가 바로 이어서 제2탄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바로 다음 날에. 이제 그 내용은 노인 비하, 또 그 속에 보면은 장애인 비하로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언론에서는 대략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우 후보자가 장애인들은 다양한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4월 7일에 이런 말을 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김대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빗발을 쳤죠. 그런데 이번에는 김대우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따지고 들겠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이야기를 이제 정확히 알려주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은 대개 1급, 4급, 5급, 6급 다양하고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건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 발언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주장이 어떤가 하는 거에 앞서서 이 한 두 줄 지금 소개한 이 속에 잘못 쓴 표현이 2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는 대개 1급, 4급 하는 그 대개를 영덕대개라고 하는 그 대개로 썼습니다. 이때는 개를 아이로 써줘야 하겠죠. 그 다음에 노인 폄훼라고 쓸 것을 노인 폄하라고 썼습니다. 일단은 상황도 안 좋고 다급하니까 사람이 다 그렇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짧은 곳에 2개나 틀리게 썼다. 어떻든 그렇다 하더라도 몰라서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수라고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아래 글에서 자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글의 일부인데 김대우 후보자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책과 글을 쓰고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책과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실수야. 그냥 실수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이야기, 이것이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방금 소개했듯이 글도 그냥 손 가는 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뭐 맞춤법 신경 안 쓰고 지금 이야기도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대호 후보자가 4월 7일에 한 이 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영어권에서 흔히 하는 말로 long time, long plac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long time, long place, 그러면 그냥 신세 망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김대호 후보자가 4월 7일에 또 이렇게 했던 말,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또 가벼운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김대호 후보자의 성격에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다. 이 사람은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0년 4월 7일 17시에 조선일보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세대비하 발언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아예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속보가 나온 것이죠. 사실 김종인 위원장만 하더라도 4월 6일에 김대호 후보자 성격에 문제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엄중 경고했죠. 그런데 4월 7일에 와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은 할 수 없다. 한 번은 할 수 없지만 이제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나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 김대호 후보자를 제명 조치할 정당성이 충족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정을 봐달라든지 그것은 좀 과도하다든지 할 수 있는 그 선을 그냥 휙 넘어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명하기로 했다고 하는 발표는 정말 때를 놓치지 않고 결단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단칼에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확실히 잘라내는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번에 이렇게 치명적인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번에 이 뉴스를 보면서 뜻하지 않게 김대호 후보자의 그 페이스북도 보고 물론 그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진이라든지 기사 이런 것들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시대가 그런지 이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유튜브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는 것처럼 그런 뭐 별별 특이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4월 1일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대우 후보자가 같이 있는 사진을 봤는데 특이하게도 그 김대우 후보의 그 왼쪽 어깨 위에 동물 인형을 얹어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자가 어깨에다가 동물 인형을 얹어놓고 다닌다. 그것도 어른이 여러 가지로 좀 이상했죠. 그런데 김대우 씨의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그 어설프게 만든 그 인형이 호랑이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름이 대호 이러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얹어놓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그 어깨 위에 동물 인형을 얹어놓고 있는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그 오래전에 낸시랭이라고 있었죠. 예, 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그런데 그 낸시랭이라는 그 이름, 그 모습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변희재 씨가 있죠. 변희재 씨 그리고 보니까 언젠가 그 관악구 선거구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보니 그때 변희재 씨하고 같이 붙어 다니던 혹은 그때 유행이 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변타500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출마해서 500표 받았다고 하죠. 누군지 이름은 참 잘 지었다. 뭐 좌파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시니컬하면서도 적확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가서 500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김대호 후보자 이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친 사람이 그냥 계속 그 선거에 임하게 되면 그러면 500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자르는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변희재 씨하고 김대호 씨 공통점이 좀 있죠. 둘 다 서울대 출신이다. 그 변희재 씨 서울대 출신이어서 그래서 그 관악구 나갔다가 그 변타500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원래 좌파 출신인데 선거에 나갈 때는 우파로서 선거에 나갔다. 이것도 또 공통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쉽지가 않죠. 이 좌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로 좌파로 있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대부분은 그게 자기 체질에 맞아서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리마연에서 이야기를 했죠. 좌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취직하려고 이력서 내듯이 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기질이 그렇다. 두뇌 구조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좌파 출신이 그냥 이제부터 우파 해볼게 이러면서 우파 쪽에 와서 우파의 그 정책을 들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파도 아닌 아주 이상한 형태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을 하면 보통 여자보다 더 여자처럼 행동을 해서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을 받듯이. 그리고 또 원래 이렇게 부드럽지 못한 아주 억센 여자가 얌전한 척 이야기를 하면은 또 지나치게 그렇게 보여서 어색하듯이. 뭐 만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출신이 우파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들 생각에 우파는 그냥 막말하는 인간들 아마 이렇게 박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더 우파스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 막말하는 우파보다 더 막 나가는 말을 하고 만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절제가 안 된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우파가 뭔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애초에 우파가 아니니까. 그리고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인성이 기본만 되면 이런 그 막말은 하지 않죠. 결국 이번에 김대우 후보자 보면은 이거 그냥 소양 부족이다.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좌파면 됩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즉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젊어서 지금 56세면은 이제 일단은 살 만큼 살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파짓만 했으니까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김대우 씨가 4월 7일에 이제 두 번째다 하니까 언론사들이 악의적 편집을 했다. 그런 것이죠. 언론사 공격하는 것이죠. 4월 7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결연하게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거는 노인을 공경하는 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한 줄짜리 문장 우리가 안 읽어볼 수 없겠죠. 이제 그것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은 대개 1급, 4급, 5급, 6급 다양하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이 한 줄 글을 보면서 좀 안 됐지만 수십 년 책을 쓰고 글을 썼다고 하는데 글 쓰는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우리말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들은 뭐 이런 급 저런 급 다양하다. 분류를 딱 하고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 사람은 장애인을 존엄한 인간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확 느껴집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집안에 형님, 큰형님,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이렇게 앉혀놓고 당신은 1급, 당신은 4급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내 이놈 하고 꾸중을 듣겠죠.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본다고 할 때는 거기다 대고 사람을 분류표에다가 집어넣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마 말할 수 없이 거북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같이 살아가는 공존의 이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10대도 있고 70대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들이 곧 노인처럼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부분에서 장애인을 이해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다른 인간 이렇게 편가름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 56세면 몸이 어딘가는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노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외계인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젊어 이러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자전거를 오래 쓴 자전거라고 한다면은 가끔 고쳐가면서 써야 된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오래 쓴 자전거가 손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장애는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한 것과 장애를 동일시하고 있다. 결국 이 사람은 노인은 장애인이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몸이 불편한, 그러나 병은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사람은 20살도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죠. 이런 인생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박약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은 장애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장애자는 노인이다. 이것이 돌고 돌면서 양쪽을 다 비정상인이다. 나는 아직 팔팔하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이 이상 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김대호 후보자가 56세다. 그러면은 이제 말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는 몰상식한 말이다.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김대호 후보자는 이제 후보자 지위가 곧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공연히 언론사라든지 또 대중들과 싸움질하지 말고 곱게 사죄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 얼마나 고마운 정당입니까? 사상이 다른데도 믿어주고 받아주고 밀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결과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 미래통합당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해서 배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남은 시간을 다 보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결단을 내릴 때 내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을 잘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